오늘은 2024년 5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만 열면 보복이라든가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보복, 입만 열면 갈라치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문제를 뉴델리의 조광영 기자가 아주 특집으로 직설로 기사화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듣고 있지만 조국스럽다, 이준석답다는 그런 말의 품격이 어디냐? 이 품격이 하도 없기 때문에 조국스럽다, 이준석답다는 말의 품격이 이게 바뀔 수 없느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국회의원쯤 되고 배지까지 달았으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바로 이 뉴델리 조광영 기자의 직설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뀌지 않는다면은 수명은 길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이 기사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보복하고 갈라치기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금배지도 오래간만에 달았으니까, 사수만에 달았으니까 품격에 맞는 국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고, 또 조국에는 낯살도 좀 먹었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한 달을 했지만 했고, 민정수석까지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 교수도 하고, 뭐 물론 잘렸지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입만 열면 갈라치기 보복하고, 이준석이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거야. 나이 어린 사람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 대체 언제까지들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배지 품격에 맞는 국민 위한 정치를 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네, 아주 좋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말이죠, 공통적으로 상당히 내후외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미국발 고환율, 또 이른바 슈퍼엔저로, 또 일본은 슈퍼엔저, 기업들은 울상이고, 폭등한 소비자 물가로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고물가가 아니고 보니까 미국도 말이죠, 굉장히 고물가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뭐 18불, 19불 하는 아침 식사들이 뭐 거의 일반화돼 있고 상당히 비쌉니다. 햄버거도 한 10불 수준의 햄버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와 함께 약간 이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를 가는 상황인데, 국제 안보 정세까지 좀 어두워가지고 안팎으로 회생 기미가 좀 어렵다라는 푸념이 끊이질 않을 정도인데, 가장 한심한 거는 국내외 정세 중에서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그 정부 여당의 멱살 움켜쥔 거대 야당, 이 민주당이 아주 민생은 아랑곳 없습니다. 연일 특검법을 수용을 해라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을 조리돌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모습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대통령을 조리돌림하는데 좀 이제 마음을 딱 가다듬고 협치고 나발이고, 국민들은 마음속에서 딱 선거 딱 끝나고 보니까, 이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 찍었단 말이야, 이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비상대권 발동해가지고 한번 그냥 훑어버려라, 나라를 바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을 정도니 말이죠. 민주당은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대통령 만들려고, 감방 안 보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당의 그 이상한 행태, 이거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그들도 나라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볼 때 사법 정의를 이번에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보니까 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법부의 뜻 있는 분들이 사법을 법과 원칙과 소위 이 정의롭게 법을 운용하고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이 움츠려들고 야권이 고개를 쳐들고 뱀 독사처럼 쳐들고 있는 건 이거는 말이죠. 그중에서도요.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던 조국, 이 조국 대표의 목소리가 단연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둘이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 관계이면서도 둘이가 이 좌파들의 공통성을 갖다 위해서 둘이가 서로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협치를 외쳐봐야 조국이라든가 이런 소위 민주당의 그 소위 이재명 당의 그 소위 충성파들, 친명파들 이런 폭주 기관차 이들이 보태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철퇴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수하는 것은 행정권의 철퇴, 비상대권의 철퇴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과 원칙의 사법부의 철퇴, 이거 외에는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사법부와 대통령의 뚝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무서운 힘의 원천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조국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 시즌2를 갖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파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파괴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사법부가 이제 굳은 맹세 속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들을 한테 꼬딱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행정권, 행정부의 행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대권까지 준비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엄정한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 소위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조국이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악마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아주 검찰을 박살내기 위한 전주곡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성입니다. 아니 입시 비리로 말이죠. 유죄 판결 받은 거 그 입시 비리를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조국과 아내, 딸 등 재판에 회부된 가족 모두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딸 조민의 의대 진학을 위해 온 가족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튜버로 변신한 딸은 연예인 못지않은 부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아빠는 4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 나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출마 때부터 한동훈 특검을 부르짖는 이 조국이는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과 체크카드를 다 압수수색했고 다녔던 고등학교도 압수수색했다면서 한동훈의 딸도 그만큼 하시라는 것이다 하면서 한동훈 특검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국이는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양식이 없습니까? 형사법 교수였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 조국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재판에 회부된 가족 모두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냐 이거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 해서
한동훈 딸도 우리 딸처럼 고등학교도 털리고 고등학교도 압수수색하고 또 딸의 일기장과 체크카드도 다 압수수색했는데 그만큼 당해봐라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의 딸도 그만큼만 하시라는 것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말 자체를.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이런 사람이 교수를 했다니요.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한 달 하고 그래서 사정이 필요했는데 사정을 하지 않고 이들을 놔두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사정을 안 했느냐 이게야. 사정이란 거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분이 법과 원칙대로 문재인부터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재명도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성남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비리들을 경기지사까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던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했다는 그 후에 이 지금 조국이는요 아예 그냥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가 공정한 입시를 당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겁니다. 각계의 따가운 시선에 오로지 복수의 일념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이 조국이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고 자신이 꿈꾸던 복수국의 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밀어주겠다. 특검표를. 예. 또 이 조강영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기 어린 새내기 국회 입문자 또 하나 있다 이거야. 치기 어린 새내기 국회 입문자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기가 어리다 유치하다 이거. 치기가 어린 새내기 국회 입문자가 또 있다 이거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 도전 사수만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2011년 박근혜 퀴즈로 불리며 정계에 입문한 뒤 13년 만에 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준석은 범야권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에 동참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야인으로 돌아섰는데 그 하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준석은 여당에 몸담고 있을 때는 좌충우달 언행으로 덜 여물었다. 소위 이 감이 땡감이다 이거예요. 감이 익으면 빨갛게 되고 단내가 나고 아주 맛있는 모양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땡감이다 이거지. 이 덜 여물었다 이거야.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년 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음에도 개선이 안 된다 이거죠. 당시에 조혜진 의원이 한 얘기, 지금 조혜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충고. 당시에 조혜진 의원의 충고.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년 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윤리위원회에 이렇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당시 조혜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개선 광정, 그릇된 것들을 고쳐 바로잡음. 그러니까 개선 광정해야 한다. 하고 이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준석이는 그런데 이 조혜진 말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자중자애했으면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더하면 더했지 자중자애가 안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개선 광정, 즉 그릇된 것들을 고쳐 바로잡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준석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이 말을 이준석이가 듣고 명심보감을 알고 했으면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조국은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춘 정치적 피터팬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조혜진 의원은 이 대표의 이 일을 전화위복 기회로 꼭 삼아라. 또 자중자애해라. 또 부족한 부분은 성찰해라. 또 개선 광정, 그릇된 것들을 고쳐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 대표에 일침을 가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약에 변모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춘 정치적 피터팬이 된다. 이제 별명이 피터팬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피터팬이 된다. 미리 별명까지 딱 제시를 갖다가 2년 전에 했습니다. 당신 별명이 정치적 피터팬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이 대표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정치 엔터테이너는 될지 몰라도 정치인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인이 아니란 얘기죠. 셀럽이라든가 인플루언서, 정치 엔터테이너는 소위 정치 엔터테인 아시죠?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능, 정치 예능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은 못 된다 하고 분명히 정치인은 될 수 없다 하고 불가능을 딱 선언했습니다. 아주 따가운 충고입니다. 피터팬밖에 안 된다. 정치적 피터팬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정치 엔터테이너는 될지 모르지만 인플루언서나 셀럽은 될지 모르지만 정치인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준석은 정치 엔터테이너 피터팬이라는 그 이름을 선사를 한 사람이 조혜진 지금 이번에 당선된 조혜진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 돌아온 이준석의 모습은 여전히 정치 엔터테이너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다 이거죠. 총선 전 같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욕설을 해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이준석이가 총선 후에 제가 한 전 위원장의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라도 했을 것 같다면서 유력 정치인의 행보를 깎아내려가지고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야비하죠.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야비한 말을 함부로 짓거렸다. 바로 이런 것을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델리에 실린 이 조강영의 직설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 정치인의 행보를 깎아내려서 눈총을 샀다. 야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환자는 용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술맛이 안 날 것이다. 주변엔 관심만 드글드글하다.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 하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직격탄을 대통령에게 날린 자. 이 자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작동만 제대로 되면은 이 자는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됩니다. 처리되는. 바로 이런 말만 한 것만 해도 이거는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얘기들이거든요. 환자가 용산에 있다고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고 윤 대통령 술맛이 안 날 것이다. 주변엔 관심만 드글드글하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 이런 말을 하는 쌍스러운 말하기만 하면 우리가 화가 날 정도니까 말이죠. 말이란 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품격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품자를 보면 말이죠. 입구자가 3개 아닙니까? 한자로 보면은. 입구자가 이렇게 3개가 모여가지고 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대상의 품위를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조국이가 내뱉은 내로남불성 발언 한번 보십시오. 또 이준석이가 내뱉은 각종 치기 어린 언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품격이라고 입이 3개가 있는 모여져 있는 격조 있는 말들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딱 참 조국스럽다. 이준석답다. 조국스럽다가 이게 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이 돼 있어요. 두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이나 이런 말이 나온다. 참 당신 참 조국스럽네. 저놈은 참 조국스럽다. 저놈은 이준석답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욕입니다. 욕. 그들 둘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누구 말처럼 국가의 기본 기능마저 흔들리고 있는 위기 국면인데 사사로운 복수심,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소중한 입법 활동을 낭비할 새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국력 시간을 갖다가 낭비할 수는 없다.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지금 떨어질 판이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런 자들을 처분해야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끄집어내릴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려야 된다. 국민들이 끄집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생고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의 소리가 이 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복수, 오로지 복수. 그것이 바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줄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 처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자세히 국민들이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좋은 기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